지금부터 2020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성장한 것이고, 이는 전분기 수준 2.3%보다 상당폭 이를 하회한 것입니다. 먼저 1사분기 경제성장 내역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정부 소비와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 소비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줄어 6.4% 감소하였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3% 증가하였고,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0.2%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어들면서 2.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광산품과 자동차 등이 줄어들면서 4.1% 감소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모두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선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반도체가 늘었으나 운송장비, 1차 금속제품 등이 줄어들면서 1.8% 감소하였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5.7%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어 0.3% 성장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 운수, 문화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실질 GDI, 즉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감률은 교육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1.4%보다는 높은 마이너스 0.6%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졌으나 내수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출의 감소폭보다는 원유 및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1.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내수 항목별로 보면 최종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0.9%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9%포인트로 큰 폭 마이너스 전환하였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소폭 플러스 내지 0%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주체별로 살펴보자면 민간 부분의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정부 부문은 소폭 플러스를 기여하였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에 0.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5%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0%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아졌으나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0.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3.1%포인트로 큰 폭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재정집행 확대의 영향으로 전분기 지난해 4분기에 1.0%포인트라는 높은 기여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사분기에도 0.2%포인트의 플러스 기여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가 정부 투자도 전분기의 높은 기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0%를 유지하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I는 교육 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0.6% 감소에 그쳐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1.4%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조건이 개선된 것은 LCD,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광산품이나 기계 장비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한고은 부관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매경닷컴 전종원 기자 질문입니다. 우선 1분기 성장률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고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 중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로 반영됐다고 추정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가 3월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4월부터 국내 수출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2분기 GDP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코로나 여파가 본격적으로 관측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같은 취지에서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2분기부터 실물이나 고용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2분기 경기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가 아닌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묶어서 말씀해 주셔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성장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지난해 4분기에 1.3% 성장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크게 확산이 됐고 우리가 2월 중순 이후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그것들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마이너스 1.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경제 충격,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성장률이 1사분기에 크게 하락한 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4%포인트를 한 것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지만 과거 우리 경제 성장 패턴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가 그렇게 괜찮은 수준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4%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일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이걸 정확하게 영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낸다 이거는 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살펴서 지난 수준이 유지된다면 1사분기가 어떻게 됐을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크로 지표만 가지고 간단히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매크로 지표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될까를 제 추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지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1사분기에는 0%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게 컨센서스 전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소비량이 위축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부분의 활동이 위축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 GDP 성장률은 1.4%가 나왔죠. 1.4%가 나왔는데 당초 저희가 지난해 4분기에 정부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사분기에는 기저효과로 혹시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는 게 상당수 사람들의 예상이었고 그런데 실제 결과는 0.2%포인트 정도 됐었으니까 실제 성장률이 1.4% 거기에 정부 부분에 기여한 게 최소한 0.56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의 영향은 한 민간에 대한 성장 기여도 영향이 마이너스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 그게 0.4%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성장 모멘텀이 1사분기에도 유지됐다고 하면 그런데 코로나
그 일구의 영향으로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1.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그 기여도 차이로 보면 1.9%포인트 이렇게 되니까 한 2%포인트 정도의 민간 성장 기여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거가 약간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은 민간의 실제 심리 수요, 민간의 수요는 이보다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보신 분들 있겠지만 재고 증감의 기여도가 플러스 0.6%포인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격이 있었지만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더 줄어서 재고가 쌓인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수요 위축은 2%보다는 더 높았다. 이런 정도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저는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1분기 수출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이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되지 않느냐. 또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고용이랑 이런 부분의 영향, 고용 악화가 3월부터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2, 4분기 이후에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2, 4분기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 4분기에 보면 민간 소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우리 경제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말 4월 초 최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심리 위축이 좀 더 완화되는 기미가 있고 경제 활동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수 위축의 완화 정도가 좀 내수 위축 정도가 완화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월 중에 보니까 고용이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고용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거는 점차 앞으로 이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내수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 부분인데 저희가 1, 4분기에 상대적으로 수출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수출이 선방한 것은 반도체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도체가 약간의 효자 노릇을 했는데 그거는 그 전에 이제 계약했던 게 1, 4분기에 계속 나갔고 2, 4분기부터는 선진국이랑 여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3월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성장세가 크게 악화됐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는 영향이 수출로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7% 통관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적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4분기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수출이라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에는 내수 위축의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플러스 수출에 지금 글로벌 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정도로 더 떨어질 거냐 이것에 의해서 2분기 성장률은 좌우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2분기가 얼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빠뜨린 거 없나요? 아직?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니케이 김재원 기자 질문이십니다. 4월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이 2월 전망치 2.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해외 IB를 중심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나 1%를 넘어서려면 남은 2, 3, 4분기 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전 금통위에서 우리 조사국 전망치가 2.1%, 금년 성장률이 2.1%로 발표됐고, 총리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하향 조정이 돼야만 되는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 4분기가 마이너스 1.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느냐 마이너스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갖고 연간 성장률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텐데요. 아까 먼저 질문에 저희가 이제 전망하는 그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1% 성장이 하려면 지금 2, 4분기부터 1, 4분기는 마이너스 1.4니까 2, 4분기부터 0.6에서 0.7 사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요. 그 정도가 계속 3분기 연속 나와주면 1%가 연간으로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0% 성장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 성장이 되려면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 3분기 연속으로 해가지고 0%예요. 전분기. 그러니까 1, 4분기 정도의 경제활동 수준이 2, 4, 3, 4, 4, 4에도 계속되면서 0% 성장이 계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이 우리도 0%가 될 거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 4분기가 수출이랑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니까 2, 4분기부터 몇 프로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안 하다니까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4분기가 잠깐 마이너스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4, 4분기가 당초 전망할 때 4, 4분기의 경제활동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4, 2, 4, 3, 4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3, 4, 4, 4 쪽으로 가면서 회복되면서 4, 4분기 수준이 지난 전망 수준의 경제활동 수준 그 정도를 된다면 1%는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난해 4, 4분기보다 1.4%가 낮아졌고 2, 4분기에도 좀 더 낮아지고 3, 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이 돼서 4, 4분기의 경제활동 수준이 증가율이 아니고 수준입니다. 수준이 지난해 4, 4분기 수준 정도 간다라고 하면 아마 0% 부근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성장 가능 요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전면 이동 제한은 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우리 심리가 좀씩 풀리고 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5월 말쯤 해가지고 세계 쪽에서의 코로나19 상황도 점차 풀려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쪽으로 그러면 수요 위축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수출 쪽의 영향도 줄어든다면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현재 언택트 이코노미 하면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비대면을 통한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랑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엮여진다면 그런 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아주 나쁜 성장 기록을 나타내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이십니다. 3월 하순에 통과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이번 1분기 성장률에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승수 효과는 또 얼마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꾸준히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여러 코로나19 대응 대책이 앞으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민간 소비나 투자가 되지 않는 한 정부 소비가 아무리 드러나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추경의 효과 1차 이게 국회 통과가 3월 17일 3월 하순에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실제 집행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1, 4분기 성장에 1차 추경의 효과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기여도가 1, 4분기에 플러스를 나타낸 것, 당초 기대보다 다르게 플러스를 나타낸 것은 집행률을 더 땡겨가지고 당초 예산들을 앞쪽으로 땡겨오면서 집행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차 추경의 효과는 2, 4분기쯤으로 가면서 좀 더 본격화돼서 나타날 거다. 다만 이제 아까 승수 말씀하셨는데 승수는 재정 지출의 구성 항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5년 누적 승수는 1.27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1.1이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나 이런 파트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승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전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기본소득이 이런 말을 나오면서 지자체들에서 지역화폐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그 지역에 한정해서 특정 시점에 한정을 해서 어떤 시기만큼만 하라면 이거 부분은 재정승수가 또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한꺼번에 엮여서서 재정승수는 나타난 거니까 일률적으로 재정승수가 얼마가 될 수 있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 4분기에도 플러스를 나왔고 코로나19 대책들이 정부에 의해서 계속해서 되니까 이 부분은 정부 기여도가 1, 4분기에서 플러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성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계산을 승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서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 민간 부분, 정부 부분,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서의 성장, 심리 이런 파트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고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량이 위축된 파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좀 갈수록 코로나가 진정되면 앞으로 나아질 텐데 글로벌리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여야만 이게 수출이랑을 통해서 오는 게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서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는 결정이 될 거다. 그러나 단기간에 확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오랫동안 아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나가는 맷집을 기르는 상황으로 쭉 끌고 나가다가 세계 쪽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밝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국장님 방금 드린 질문이랑 조금 연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채널A 안건우 기자 질문이시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90조 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요거가 이제 성장률 방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성장률에 얼마나 방어가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분도 제가 이제 그걸 뜯어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대책 계속 1차 추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차 추경의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일부 여러 가지 재정 지원 대책들이 고용 관련해서 지원 대책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3차 추경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원 민정희 기자 질문이십니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MF에서 연간 성장률 마이너스로 전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 한국은행의 하향폭 그리고 향후 경제가 V자나 U자, 나이키, L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 예측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통계를 발표해서 전망과는 약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약간 당혹스럽긴 한데 일반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조사국에서 5월 말에 5월 28일인가요? 금통이 그때 이제 조사국 수정 전망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이제 거기도 이제 약간의 모험을 하면서 전제를 두고서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수치에 대해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스토리 위주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4분기 마이너스 가능성에서 IMF가 연간으로 마이너스 1.2%를 우리나라를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1, 4분기가 저희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연간으로 IMF처럼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2, 4분기의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보다
4사부터 크거나 그 정도 수준 하여튼 마이너스가 상당폭 2, 4분기에도 이루어지고 3, 4, 4사부터 세계 경제가 좀씩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진정 국면을 쭉 단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L자형처럼 가듯이 거의 파 수준이거나 약간 소폭 플러스이거나 이 정도 간다고 하면 아마 IMF의 전망치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아마 IMF가 그려놓은 게 그림으로 한다면 그게 L자 비슷하게 그렇게 그려질 1사분기 1.4라고 보면 그런 형태로 IMF의 전망치가 그려져 있다. 상정돼 있다.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우리 경제 성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은 진정되는 모여서 2차 감염 이제 다시 확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진정되는 상황에서 글로벌리 상황도 점차 완화가 된다면 진정이 돼간다면 하반기부터 완만할지 하여튼 약간의 회복의 그런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키는 2, 4분기에 마이너스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3, 4 이후에 회복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4, 4분기 정도의 이번 4, 4분기가 지난해 4, 4분기 정도의 경제활동 수준을 회복한다면 0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 5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국민들한테 전망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이십니다. 3월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지표가 없어가지고 추정치를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소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타격이 가장 컸는지 혹시 추정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특히 온라인 쇼핑 같은 분야를 모니터링 결과로 숫자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숫자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디테일이니까 아마 팀장님들께서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3월 민간 소비 동향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추정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 추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3월 그러니까 저희가 속보치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분기 말월 데이터는 이제 전부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저희 보도 자료 보시면 항상 수정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3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던 자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가 있었고요. 또 심리지수도 보면 전체 심리지수가 있지만 그 세부 항목별 지수도 있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소비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여행, 외국인의 국내 여행자 수 같은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자료를 하고 거기다 또 저희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에 있는 서비스업과 비슷하게 음식, 숙박, 오락 이런 운수,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소비가 많이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